여기도. 네, 김주단의 뉴스 정면 승부 현근택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 소장파 모임이라고 평가받는 대안과 미래라고는 의원 모임이 있는데 윤 어게인 노선에 관한 비밀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의총을 요구한다. 단순 토론이 아니라 표결까지 진행해서 현재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의총이 과연 개최될 건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약간 거부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당내 이제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뭐 자기 편, 지도부의 편이 아니라고 숙청을 해가지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서 전부 다 정리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당이 전체적인 큰 목적이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고 이번에 악법 민주대에서 이제 폭거에서 통과시킨 거 이것도 막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요. 이게 7박 8일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3월 3일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한 이제 소수 이제 의원들 모임에서 얘기했던 의총을 다시 열고 비밀 투표를 하자는 것이 3월 3일 이후로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 당 내에서는 공천에 대해서 인재 발굴하고 공천에 대한 기준을 이제 공표를 하고 공천자들 면담을 보고 막 이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에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번 지난번 선거와 다른 선거를 해보자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큰 그림인데 다른 핵심은 뭐냐. 지난번에 총선했을 때는 당내 갈등을 안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었고 그 결과가 완전히 참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내 좀 갈등과 분열을 정리하고 단결된 그 모습으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또 장동혁 대표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7박 8일 이후에 상황을 예상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수 이제 의원들 모임에서 동력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의 모드로 전환하면서 장 대표의 어떤 이제 깃발을 향해서 같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모르겠어서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용 논란, 그다음에 대파 논란, 의대 증원 논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문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보수들이 왔는데 보수의 갈등 때문에 총선을 망쳤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의 접근인지 제가 잘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선거 때 아주 민감한 이슈,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아직 숙성 기간이 많이 필요한 아주 예민한 문제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국론이 이제 분열되고 당에 대한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당이 정부에서 꺼낸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처럼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그거를 좀 톤을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추는 모양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민주당에서 때린 것처럼 똑같이 더 때렸으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슨 되는 집안이야? 이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선거 치를 생각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청 갈등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당내 갈등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질문을 좀 드린 거였고요. 윤재관 위원장님, 요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다 위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태평성대 같아요. 예, 지금 자료를 선거를 하려면 자료는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하자는 의견이 나올까봐 그 당면 개정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면서 2시간 동안 사실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지금 꼭 가야 될 일은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네. 꼭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걸 뭉개버렸는데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이 세월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찍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41%의 저주, 0.9%의 저주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대선 같이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게 득표하고 윤석열과 절연도 하지 않았는데 40% 이상을 득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사실 0.9%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이 당권만 가지고 잘 있으면 결국 내가 이재명 정부가 혹시 실정을 하게 되면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착각하면서 일종의 41%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우리 윤재관 혁신위원장님 전략위원장님 다 얘기해서 덧붙일 건 없는데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생각은 당내 경쟁자들만 없으면 네. 만동훈이든 오세훈이든 어쨌든 당 대표가 됐든 대권 후보가 됐든 어쨌든 당내 경쟁자들 제거가 우선이다. 그럼 헤게모니 장악하고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아니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선거 앞두고 뭐 서울시당 위원장 자르고 이럴 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뭐 선거 이기겠다 뭐 세대 교체하겠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당내 헤게모니에서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모르겠으나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을 걱정해 주셔서 해준 말씀이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네. 저는 거꾸로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간에 그 당 내에서 지도부를 끊임없이 흔들고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여론 조작까지도 하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아동 이제 학대라든가 이런 걸 한 의원들을 그냥 넘어갑니까?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당연히 우리가 역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어느 정당이든 간에 자기들도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건전한 정당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고 아마 징계를 다 했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저희한테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지지율부터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걱정을 하고 지지율 먼저 끌어올리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공감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당은 지금 3주 전에는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오차법에 내에서 붙었을 정도로 굉장히 힘 있는 야당 정당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제 당세가 강한 곳일수록 실험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당권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장동혁파가 좀 더 당의 그립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천에서 물갈이를 해서 당을 더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 장악이 아니라 네.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네. 공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했던 두 분이 했던 핵심 공통된 단어가 있거든요. 네.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를 이루지 않고 중진들 또는 기존에 했던 이제 권력들이 그대로 프리미엄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관성에 의해서 또다시 공천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공직을 맡는다.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는 혁신적인 세대 교체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딴 질문을 드렸는데 PD님 연락이 오셨어요.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에서 두 당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벌어진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3주 전 기준에는 오차범위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것도 해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19일 20일부터 조사한 거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48.6, 국민의힘 32.6으로 되어 있고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거 나오면 제가 항상 또 이렇게 당황을 하게 돼서 드리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대구 서문시장 방문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계속해서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할 수 있을지 가능한 폭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 다른데요.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구 대표. 갈지 부산 갈지 이제 찔러 보는 거죠. 출마를 위해서. 그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가서 약간 썰렁하고 국회의원도 별로 안 오고 대구시장 출마자도 별로 안 오고 야 대구 서문시장 가는데 당 대표가 왔는데 저거밖에 안 와? 사람이 딱 보여주기. 나는 가면은 이 사람 이렇게 많이 오고 막 구름대 왔지 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27일 날 딱 금요일 날 서문시장 가는 거 보니까 물론 주말에 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마 많이 오는 타임을 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서 내 새를 보여주겠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 콘서트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아마 저는 부산도 갈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과 비교했을 때 본인한테 새가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대구 갈지 뭐 부산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갈 걸로 본다 그러면 본인이 일단 반응이 더 좋은데 아니면 많은 데를 아마 좀 찾아보기 물색
뭐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네, 이준호 대변인 대구의 재보궐이 나나요?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에 따라 현역 의원 나오시면 예 네. 재보궐 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추경 의원이나 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우 의원이나 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미진숙 위원장이 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이진수 위원장이 지금 후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예. 이진수 위원장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이진수 위원장 선명해요. 선명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후보는 아마 선명한 후보, 그러니까 선명한 후보다. 관리형의 어떤 공직자가 와가지고 대구를 이끌기보다는 선명한 후보가 와서 좀 대구를 힘있게 좀 에너지틱하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보궐 생긴다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래나 저래나 좀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만약 그 무소속으로 나가서 만약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고 쳐요. 그러면 어차피 졌잖아요. 네. 거기서 무소속으로 평가받고 무소속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2등도 아닌 3등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정치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표가 분열되니까 국민의힘과 한동훈으로 분열돼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낙인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나가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한동훈한테는 좋은 수가 아닐 것이고 절대 지기 싫어하는 한동훈은 이기는 판에만 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험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네. 혁신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명을 했겠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제명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예상대로 하면 한동훈의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살기 위한 뾰족한 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흘러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지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개항을 얘기가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됐는데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냐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항해서 국정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졸업식 때문이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제 불참하고 김남준 대변인은 참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준 대변인은 별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까요? 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직 대표고 그다음에 무죄가 이제 확정됐거든요. 대법원 상고 안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5선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김남준 대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인천에 또 하나 더 빌 수도 있고 박찬대 씨도 빌 수 있어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뭐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거든요. 두 분들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결국 보궐선거는 대부분 경선을 잘 안 합니다. 전략공천을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물론 전략공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합도조사나 이런 걸 해봐요. 여론조사를 해보는데 근데 아마 그런 걸로 가면은 송영길 대표가 유리할 수 있어요. 5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아마 두 분이서 잘 조율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저는 송영길 대표가 결국은 공천 받을 것 같아요. 정청래 당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공천을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안 주는 순간 송영길 대표 보고 오히려 딴 데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견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남준 대변인 저도 어차피 찐명 인사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더 중량감이 비교가 안 되죠. 김남준 대변인 지금 국민들 뭐 사실 잘 모릅니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알려진 이제 뭐 중진 중에 중진의 유력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뭐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가 크죠. 송영길 의원한테 안 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이제 정청 당 대표가 좀 고민스럽겠지만 결국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 쪽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작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이 개항을 공천은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개항에 있는 성당에 교회에 가실 때 네 분이 교회를 가실 때 김남준 대변인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갖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입당으로 인해서 상황 변화가 좀 생기긴 했으나
결국은 작년 12월 25일 날 결정한 것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본론보다 선거연대 질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예. 통합과 연대와 관련해서도 연대가 뭐냐라고 조국혁신당이 물으니까 민주당이 답이 없어요. 네, 지금 어떻게 답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실무 담당자시잖아요. 예, 지금 아무 진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뭐 안 저희들이 된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안 하겠다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글쎄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의아하셨잖아요. 연대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연대면 선거 연대인데 왜 선거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는지 그리고 합당을 얘기하다가 그 단어를 통합이라고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듣지 못했고요.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있고 각 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 과정들에 이제 돌입을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 있나요, 현근택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는 뭐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흘러가는 분위기는 네. 선거는 이제 각자 치르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한다려면 결국 후보 단일화 하라든지 아니면 뭐 조국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무공천한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모든 지역에 특히 보궐에도 있는 데다 후보를 낸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도 뭐 어쩔 수 없니 지금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3자 구도를 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냐. 후보 안 내기도 사실은 좀 간단치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뭐 나눠 먹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 아마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럼 조국 대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군산 가시겠죠, 군산. 아, 군산이다. 군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자 대결에서 승자를 이길 수 있는 데가 네. 사실은 뭐 평택은 수도권이지만 예전에는 평택은 약간 보수당이 우세였어요. 그렇죠. 민주당으로 네. 된 지 얼마 안 돼요. 네. 예전에 그 유이동 의원도 많이 당선됐었고 네. 그러면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좀 조금 한동훈 얘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군산 100%라고 군산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방선거 이후에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국 대표가 나오는 지역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네. 조국 대표가 원내에 들어와서 배치 다는 거를 민주당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진짜 합당에 대한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후보를 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가는 거죠. 후보를 내도 좀 센 후보를 내냐, 약한 그렇죠. 후보를 내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미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또 민주당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인정하지 않고 뭐, 억울하다. 나는 내가 그만큼 수시간 그리고 준비하고 상당한 있었는데.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공천 안 주느냐 하면 그걸 또 그냥 모른 척하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정리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하여튼 조국 대표의 당선 유무 또한 그리고 이제 지방선 이후에 통합까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다 봅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는 군산에 무공천을 민주당이 해라라고 별도의 성명서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윤석열 위원장님.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네.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원인 제공을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 그런 당헌당규 규정을 해서 실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정신을 그대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과 군산은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의 귀책 사유, 민주당 후보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그렇죠. 이 법원로부터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낸 것이죠. 네, 그러면 군산 가라는 현 변호사님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라고 한 거 아니고 갈 것 같다. 정치의 앞날을 네. 예단한다는 거 그만큼 무용한 일이 있나 싶을 만큼 다이나믹한 한국 정치에서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면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공천하는데 한동훈 조국 대표가 같이 참전해서 부산에서 사파전을 하는 이 그림은 저희 뉴스쟁이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요건 그러시겠죠, 요건 안 당연히요. 하시겠죠. 아니 그것도 모릅니다. 보궐선거. 네,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뭐 소거하는 뭐 그런 일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단 재미는 보장한다 나. 말씀드립니다. 재미는 보장하는데 당사자들한테는 네. 일단 입성이 우선이에요. 입성이 입성이 재미가 아니라 우선이다. 입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 뭐 전략위원장이니까 다 뭐 여론도 그러면 돌려보실 텐데 한동훈 조국 누가 입성 가능성이 높냐? 조국이 더 높죠. 아, 조국이 더 군산에 높다. 갔을 때. 군산에 왜냐하면 갔을 지금은 때. 일단은 거기는 확실하게 보궐선거를 하는 데고 네. 일단은 민주당이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붙는 건데 지금 한동훈의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조차도 지금 못 정하고 있다. 애매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구 갈지 부산 갈지 대구 갔다 부산 갔다 하다 보면 조직도 못 꾸려지고 전략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보궐선거가.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훨씬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대표님? 아니, 부산에서 나온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후보가 당선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게 되면 해당 회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세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알겠습니다. 대표는 친문 세력이 도와준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팠던 분들에게 보험 가입의 기준 너무 높